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15일 토요일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선발급 1경주에서 배당이 좀 발생이 됐었고 전반적으로 2경주, 3경주, 4경주, 5경주는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영석이 힘을 썼습니다. 정주성이 마크를 놓쳤어요. 근데 정희성이 끝까지 쫓아가면서 김영석까지 취입승부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희성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금일도 선전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경주는 이범석이 마크를 놓치지 않았어요. 송현이하고 이범석이 동반 입상. 3경주는 송대호가 박동수를 상대로 저측 나서면서 동반 입상 성공했었고 4경주 불안했습니다만 그래도 강급자였었던 이주연이 한상진 활에 나가면서 직선 취입발 김준빈과 동반 입상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 현지훈이 첫 대형을 챙겨 나갔습니다만 결국 털렸죠. 현지훈하고 임세현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후착 선정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광명 선발급 2경주는 상당히 좀 접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경주는 임대성이 강축인데 후착 찾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다는 점. 4경주 송대호하고 김명석의 타협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맞대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5경주 현지훈이 김영규를 챙겨준다면 김영규가 쫓아 나설 수 있느냐를 놓고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전일보다는 다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유상용, 임대승, 김준빈 선수, 여기에 조영일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영일, 유상용, 임대승, 임대성, 김준빈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조영일, 한상진, 유상용, 우종길, 오정석, 이주연, 송현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조영일의 선행을 활에 나갔었던 유상용이 저측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었고 주드륵발에 나갔었던 조영일이 아쉽지만 2차권까지 대회를 주도했었던 조영일이 2차 진입으로 접전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지춘, 임세현, 유진용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만 임지춘의 선행감이 빠르진 않았습니다. 후미권 선수들도 맞게 만족하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임대성, 현지훈, 송대호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만 임대성이 종승 유지에 성공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영석, 김준빈, 박동수, 이정민, 박석기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영석의 선행을 김준빈이 반박의 저치기로 대회를 넘어서면서 박동수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상현, 이서혁, 이재봉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이상현이 주도에 나갔고 끝까지 버텨내면서 선두권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서혁은 저측에 나서려고 하다가 외선으로 밀려나는 대열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영일, 유상용, 임대성, 김준빈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같은 성향 선수들끼리 출전하고 있는 편성인 만큼 전일에 이어서 송현이가 금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3경주에 출전하기로 예정됐었던 송현이 전일 내선 위반 실격 당했었던 선수 대신해서 이번 편성 이동이 되면서 송현이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곽군신이 내선 위반으로 실격 처리를 당했습니다. 그 자리 송현이가 편성 이동되면서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드륵발에 나갈 수 있는 한상진 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 동반 입상했었던 이범석이 있고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는 정희성의 저력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현이가 과연 어떤 선택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친구 한상진을 적극 활에 나가는 경주는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80년 선수들 송현이가 81년 2월이다 보니까 학교를 80년에 들어갔어요. 80년 친구들하고 동갑내기 친구인 송현이 한상진의 선행감이 좋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희성의 몸 상태가 원체 좋은 것 같아요. 직선에서 추입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편안하게 쫓아갔었던 경주는 아니었었죠. 차신이 벌려졌다가 차신을 좁히고 직선에서 여유있게 차가 나왔었던 정희성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송현이와 정희성의 전략
전략진 연대역공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4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동갑내기 친구 한상진의 선행감이 좋다면 송현이 입장에서 무리하게 세게 넘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정희성도 앞선에서 송현이가 넘어가지 않는 이상 송현이를 상대로 정희성이 직선 세게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켜주면 희석감만 괜찮다면 7번과 1번 동반 입상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컨디션 좋은 정희성과 전략적인 탑이 먼저인 것 같아요. 7번, 4번이 먼저라는 점, 7번과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7, 4하고 7 하나 두 차권 중에서 7번, 4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4번과 1번이 아무래도 3복승에서 매우 귀다되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희성이 송현이가 정희성을 앞에다 두고 경주냐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정희성 깝깝하죠. 이범석이 후미를 공략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상진이 빠지거나 정희성이 빠지게 된다면 송현이의 후미 이범석이 막해 나가면서 이범석이 2차기 아닌 3차권 승부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기 때문에 3차권에서 이범석의 선전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7-4-7일 두 차권 송현이 인정하고, 넘어서면 정희성, 지켜주면 한상진인데 넘어설 가능성 정희성 쪽에 아무래도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전일 이주연 한상진 활에 나가면서 직선 출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별 강급 당하고 출전했었던 이주연 전일 한상진 활에 나가면서 여유있게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불안감은 있다 하지만 이주연의 직선 출발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갔고, 뭐 김준민 2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문제는 유전 앞서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유상용 정도가 힘을 써주고 이주연의 임세현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다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상용의 선행감이 썩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김준빈이 후미권에 있다가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동수가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송대가 저측 나서니까 박동수가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김준빈도 금일 이주연, 임세현 견제 나가기 위해서 박동수 후미에다 달고 쏘게 된다면 이주연도 박동수를 상대로 마크 밀어내기는 어렵죠. 임세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김준빈이 저측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동수와 협공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 6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7번 김준빈이 이주연 달고 쏘면 직선에서 잡힙니다. 임세현도 마찬가지예요. 그 점 때문에 박동수 후미에다 달고 힘을 쓰는 견주년 펼쳐 나가야지만 아무래도 김준빈이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동수가 직선 차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에 6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에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뭐 득점은 임세현이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 주연이 경주 운영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김준빈을 압도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편성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7번이 아무래도 먼저인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은 차선으로 6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이상용이 힘을 쓰고 유지연의 임세윤이 막혀 나가겠고 경주가 흘러가는 경주로 진행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상용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지연이 뭐 저측에 나서고 임세윤까지 불러들이는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동수가 직선에서 추임 나오게 된다면 2번하고 7번 정도는 2번하고 5번, 2번하고 7번은 2번하고 5번, 2번하고 7번은 이주연의 선정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수에서는 뭐 죽수면서 특별 강급이 당한 이주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 5나 이 7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전 6번하고 7번 쪽에 6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고 싶은 변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순리대로 한다면 뭐 6번, 7번, 2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6번, 7번, 2번, 6번, 7번, 2번 3번 견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후미권 박석기가 밀착 막혀 나가는 경주 2번하고 5번을 묶어서도 3복승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복승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준빈과 박동수 뭐 20살 차이 나고 있긴 합니다만 인근 쪽에서 훈련하고 있는 창원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6번과 7번
4번 동반 입장 쪽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고 접근해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패성 전일 대타 출전한 임대성 월등합니다. 문제는 후차기 연합을 이뤄 나갈 만한 챙겨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대부분이 20살 이상 나이 차이 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과연 임대승을 쫓아 나설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대성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초조부담에서는 뭐 임지춘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혼자 달아났을 때 과연 차를 붙여서 쫓아 나설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득점에서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우종길이 전일도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명 임대성이 챙겨줄 선수는 없어요. 따라 나설 수 있는, 쫓아 나설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정길의 후미권 마크 쪽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6번 쪽에 4번 6번 주력 승부 적고 공략 기대해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편성에서는 또 권영재가 직선에서 쫓아 나설 수 있는 만큼 4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은 상황 경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4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솔직히 삼복승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뭐 임재춘도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 최종태도 컨디션 좋기 때문에 후미 공략 나설 수도 있는 것 같고, 권영재, 우종길도 빠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는 점에서 삼복승이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수 있는 만큼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좀 컨디션 괜찮은 선수들을 엮어서 한번 현장에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4번, 6번, 5번 쪽이 4번, 6번, 5번 쪽이 쫓아 나설 수 있는 선수 찾기 경주인 만큼 6번하고 5번이 좀 더 나은 유리한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못 쫓아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렵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패성은 비노조 같은 라인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김영석이 전을 힘을 썼다가 잡혔고, 송대호는 저측 나서면서 우승 찾아 나갔습니다. 이정민은 내선 파는 데 성공했었고, 이세혁은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주상은 마크 털렸습니다. 과연 누굴 축구로 나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영석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송대호가 김영석을 상대로 초반 마케니안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 선수가 전반적으로 나이 차이는 꽤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인 경주가만 놓고 본다면 송대호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김영석도 송대호의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뭐 추입기에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코 추입이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전략적인 타협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젊음에서는 힘에서는 김영석이 앞서 나가고 있어. 하지만 컨디션은 송대호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송대우 뒷자리를 아무래도 7번 이정민이 물고 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도 내선 파는 데 성공하면서 착승호까지 진입했었던 이정민, 송대우하고 이정민은 또 과거 창원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고, 또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1번의 뒷자리는 7번이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가 아무래도 차선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복승 중심으로 하는 1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김영석하고 송대호, 아무래도 송대호가 전혀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량은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석이 오히려 이서혁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정민이 외선에서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비슷한 배당판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완벽하게 또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함께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라인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데 송대하고 김영석이 탑과 맞대결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밖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삼복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번과 4번의 타입이 우선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정면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서 공략을 해봐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일 보여줬다시피 김영석보다는 송대호가 좀 더 나은 정주상과 이정민까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송대호가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은 아무래도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현지은이라는 28기 선수가 출전하고 있죠. 과연 김영규, 최대영, 이정훈 중에서 누구와 옷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영호하고 오정석이 후미 공략 나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허남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손영호하고 오정석 자리 잡고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속이 없기 때문에 현지은이 아무래도 후미는 김영석이나 최대영을 뒤다 붙이는 경주년 펼쳐 나갈 김영규나 최대영을 붙이는 경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영호가 바로 받아간다면야 오정석이 바로 받아간다면야 현재의 뒷자리 확보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규도 충분히 마크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손영호 하는 거 보니까 오정석도 하는 거 보니까 답답한 모습 그 자체였었기 때문에 김영규 챙겨준다면 착순권 진입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3번이나 6번 동반 입장을 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6번 쪽에 3번 6번 주력 승부 적고 공략 기대해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영호가 일단 받아가면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3번과 2번을 차선으로 3번과 2번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6하고 3위 두 차권 3번과 6번 쪽에 뭐 손영호 챙겨 나갈 리는 없고 오정석 챙겨 나갈 리는 없어요. 마크 취평 선수들이기 때문에 현지훈이 지그시 시속만 올리게 된다면 김영규 완벽하게 챙겨주는 작전은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털리면 아무래도 손영호가 착순과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3번, 6번, 2번이 경제 중심으로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최대형 보니까 마크만 되면 잘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명규가 빠지면 손영호, 오정석, 삼복승 공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명규하고 최대영, 손영호하고 오정석도 묶어서 삼복승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현지훈이 김명규를 챙겨 나갈 수 있느냐 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손영호, 오정석 타정존으로 마크되면 얼마든지 쫓아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있긴 합니다만 저는 오정석, 김영규 마크되면 충분히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몸 상태는 괜찮기 때문에 저는 3번, 6번 쪽을 좀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좀 전일보다는 금요 경주보다는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삼복승의 특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